제6장 정신의 비행사. 줄사는 언제나 임신을 우회한다. 시간으로 하여금 얼마간 품어달라고 하라. 기다림 없이 태어나는 것들은 죽은 채 태어나거나 태어나지 못한 채 죽는다. 우리 안에 자라는 것들을 돌보는 시간, 그것이 철학하는 시간이다. 철학은 삶의 정신적 우회이며 임신이다. 니체는 말했다. 철학은 부드러운 태양과 밝고 생동하는 대기, 바다의 숨결, 가벼운 식사, 따뜻한 음료, 조용한 산책, 신중한 독서, 청결하고 질박하며 거의 군인 같은 생활 습관의 정신적 번역이라고. 철학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 우리의 건강을 정신의 우애를 통해 추구하는 본능이라고.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은 이런 우애를 필요로 하는가? 왜 그것은 철학을 에둘러 가는가? 왜 그것은 고독과 침묵에서 잠시 맴도는가? 아마도 다시 태어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1. 침묵으로 하는 말. 이제 우리는 서강의 마지막 권에 이르렀다. 나는 여기서 다시 이 책 서문의 자리로 돌아가 보려고 한다. 니체는 서문의 첫 아포리즘을 어두운 지하에서 침묵하며 홀로 지냈던 이로부터 시작했다. 대지에 의해 삼켜져 대지의 목소리를 전하는 트로포니오스 같은 이 지하의 인간은 칠흑 같은 밤을 침묵 속에서 홀로 보낸 뒤 아침이 밝아오자 충혈된 눈으로 자신이 지나온 밤에 대해 말했다. 니체는 마지막 권에 이르러 이 침묵과 고독의 시간, 즉 새로운 하나의 말을 토해내기 위해 그것을 자기 안에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의 시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바다 건너기. 제5권 첫 아포리즘의 장소는 바다다. 바다는 무엇보다 도시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다. 아베 마리아를 시끄럽게 울리고 있는 도시에서 먼 곳, 바다. 거기서는 하늘도 절벽과 바위들도 모두 무언극, 즉 침묵으로만 말한다. 그곳은 아름답고 소름 끼치지만 가슴은 충만해지는 곳이다. 우리 역시 거기서 침묵해야 한다. 말도 사유도 중단해야 한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유하는 것이 내게 가증스러운 것이 된다. 우리에게 친숙했던 말과 사유가 중단될 때만 새로운 진리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 심지어 바다는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기를 그칠 것까지 가르친다. 우리는 아직 이 새로운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추측건대 그것은 니체의 이유 저작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인간의 죽음, 가로, 신의 죽음, 이버맨시과 영원 회귀에 대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지금 곧바로 거기에 달려갈 필요는 없다. 아니, 우리는 거기 이르기 위해 필요한 애음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침묵과 고독의 시간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한다. 니체는 제5권의 마지막 아포리즘에서 사유의 경계석을 옮기려는 정신의 비행사들은 모두 이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철학자 혹은 사상가가 바다로 떠날 때, 다시 말해 세상과 거리를 두려고 할 때 그는 결코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가 사색의 생활로 들어가는 것은 실천적 생활을 참고 견디는 것이 포기, 음물, 자기 자신의 몰락이 될 것임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모르면서 세상을 버리는 것은 무익하고 어쩌면 우울을 낳지만 철학자는 세상 일을 알고 또한 자기 자신을 알기에 이전의 생활을 버리는 것이다. 물론 우리 주변의 많은 철학자에게는 이런 거리두기 내지 떠남이 현실 도피에 지나지 않고 기껏해야 인식의 최적 조건을 찾으려는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작 중요한 떠남은 실천적 생활로부터 사변적 생활로의 떠남이 아니다. 사상가로서 중요한 떠남은 일종의 천성에 가깝도록 익숙해진 하나의 사상으로부터의 떠남일 것이다. 일상의 실천이 사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떠나는 것은 인식하는 자의 작은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정말로 철학자 내지 사상가를 못 견디게 하는 것, 그들에게 치명적으로 해로운 것은 자신의 본성에 역행해서 사유하도록 강제된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사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의 직책, 규정된 시간의 구분, 자의적인 종류의 근면이 의무로 강요되는 사상을 따른다면 사유의 타락 이전에 생리학적으로 그들 신경의 힘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각주.
니체가 철학 노동자라 부르는 철학자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철학 노동자는 가치의 평가와 창조보다는 가치의 내면화에 종사하는 어용 철학자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가가 철학을 위해 몇몇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저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자기 사람을 기르기 위한 간직이다. 철학의 요구는 다시 말해 적어도 오늘날 몇 사람이라도 철학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철학으로 밥벌이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달라는 것이다. 나는 국가에 대해 철학이 현재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국가는 자신의 철학적 하인을 직접 자기 기관에 필요한 만큼 선발한다. 둘째, 국가는 자신이 선발한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 밑에서 어떤 특정한 활동을 할 것을 강요한다. 그들은 의욕 있는 대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매일 강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렇게 따질 것이다. 그가 사상가가 될 필요는 없으며 기껏해야 따라 생각하는 사람, 무엇에 관해 생각하는 사람, 무엇보다 과거의 모든 사상가를 학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이 각주는 반시대적 고찰, 교육자로서의 쇼펜하우어 제8절. 우리가 고독을 떠남이라 말할 때 그것은 무엇으로부터의 떠남일까? 일단 고독은 현재로부터 자기 시대로부터의 떠남이다. 506절에서 니체는 좋은 작품이란 그것을 산출한 시대로부터 떠나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것을 시대의 축축한 공기를 말리는 일에 빗대어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은 새롭고 좋은 어떤 작품이라도 그것이 그 시대의 축축한 공기 속에 존재하는 한 그것의 시장과 적대 세력, 최신의 의견, 그리고 내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모든 무한한 것의 냄새가 너무나 많이 배어들어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가치를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가. 나중에 작품은 건조해지고 시대성은 사멸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것은 시원한 빛과 좋은 냄새뿐만 아니라 만일 그것이 그 영원의 조용한 눈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그 눈 역시 얻게 된다. 시대의 습기를 멀리하는 일은 우리는 니체의 표현을 따라 현재 색이 바라는 일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시선이 미치는 시간과 공간이 넓어질수록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은 더욱 색이 바르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로부터 각주. 응? 너 수업 좀 되는 것 같아? 이따가 얘기해요. 니체는 반시대적 고찰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 그대들이 전기를 구한다면 모시와 그의 시대라는 통상적인 제목이 붙은 전기가 아니라 속표지에 그의 시대를 거스르는 투사라고 쓰일 수밖에 없는 전기를 구하라. 그런데 니체는 시대의 적대조차 충분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가 아직도 적대받는 한 너는 너의 시대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너의 시대가 너를 전혀 알아볼 수 없어야 한다. 우리의 시선이 비치는 시간과 공간이 넓어질수록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은 더욱 색이 바르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우리는 사상의 성장을 가로막는 담쟁이와 포도덩굴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고독해진다는 것은 현재로부터 떠나면서 또한 그 이웃들로부터 떠난다는 의미이다. 그 담쟁이와 포도덩굴은 그 아이비리그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니체는 여기서 특히 민족주의적 열광에 도취된 독일 대중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다. 정열로 모든 의심과 학문, 비판, 이성을 잠재우려 하고 역사가 자신들을 위해 증언하도록 역사를 왜곡해야 하는 사람들, 정열을 진리의 논거인 양 제시하고 끝내는 그것을 하나의 양심이자 무고함으로 밀어버리는 사람들로부터 니체는 떠난다. 이 순간에 그대들은 투쟁, 도취, 분노, 희망 속에서 망하의 상태에 빠져 모든 의심을 넘어선다. 이 순간에 그대들은 그대들처럼 망하의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은 진리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선포한다. 그대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그것은 지성이 타락한 상태다. 그대들과 동일한 믿음을 갖는 인간들을 발견하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화염으로 그대들의 불꽃을 점화하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물론 이 성향은 이성이나 논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내적 감각이나 지적 직관을 더 중시했던 당대의 철학 성향과도 관련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철학 아래에서 자신을 어떤 초자연적 마력을 가진 존재로, 어떤 불가사의한 특권, 어떤 예술적 본성의 소유자로 생각한다. 한마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종교다.
나 자신으로부터 떠나기. 니체의 고독을 하나의 떠남으로 이해했을 때 이제 최종적인 떠남이 남았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니체의 고독은 현재와 주변 세계로부터 떠남이자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규정, 즉 인간적인 것으로부터의 떠남이다. 이 니체에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장애물이자 한계이다. 인간은 왜 사물들을 보지 못하는가? 인간 자신의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사물들을 은폐한다. 인간은 인식하지만 인간으로서 인식한다. 인간은 사물들을 바라보지만 자신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뿐이다. 모든 인식의 끝에서 인류는 무엇을 인식할까? 그들의 기관이다. 그리고 이는 아마 인식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인간의 고통은 많은 경우 인간 자신의 도덕에서 나온다. 즉 인간은 자신들의 도덕 때문에 괴로워하는 동물이 되었다. 특히 세계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질병이다. 그들은 도덕으로 고통스러워할 때조차 오만하다. 자신들이 세계에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로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거나 그 사실을 고통에 대한 진통제로 받아들인다. 과연 인간이 다르게 감각하고 다르게 인식하고 그래서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고독을 택하는 일은 스스로를 악인으로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아니 사회도덕적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에 들어누워야 했던 많은 이 사람들이 도처에서 가면을 쓴 채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된 이는 고독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꺼이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의 위선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고독 속에서 가장 악할 것이고 또한 가장 탁월하고 아름답게 악할 것이다. 어쩌면 기꺼이 악을 떠맡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리스의 위대한 신들은 기꺼이 죄를 떠맡았고 헤라클레스는 악취나는 아우기아스의 외양간 청소를 자신이 수행해야 할 위대한 일 중 하나로 부여받지 않았던가. 고독은 이처럼 하나의 떠남이지만 달리 보면 다른 방식의 돌아감이기도 하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신경을 파괴하는 사회의 소란스러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대화를 나눌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다. 이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정말이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배려하는 법을 모른다. 고독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른 인간들의 명예를 공적인 장소에서 존중하는 것처럼 자신과 대화하는 경우에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례한 자들이다. 니체는 자신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로 나아간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주변의 타인들과 사물들에게 다르게 다가갈 기회를 얻는다. 고독은 사물들을 제대로 사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물들에 대해 제대로 사유하기 위해 내게는 멀리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니체의 고독에서 나는 임신한 자의 몸가짐을 본다. 신체가 아주 민감해지면서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았을 일에 큰 역겨움과 구토를 느끼는 것. 그것은 자기 안에 새로운 뭔가가 자라고 있다는 임신의 징후일 수도 있다. 고독한 자는 몸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이는 뭔가 피하고 떠나는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돌보고 가꾸는 일이다. 자기 안에서 새로운 진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러나 임산부에게는 아기가 순조롭게 세상에 나오도록 준비할 의무만 있는 게 아니다. 그에게는 절대적 권리가 있다. 임신한 철학자의 절대적 권리. 임신한 이가 별스럽게 행동한다 해도 이해해줘야 한다. 임신한 사람들은 기묘하다. 따라서 우리도 기이한 존재가 되자. 그리고 타인이 그렇게 기묘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그들을 비난하지 말자. 그리고 결과가 사악하고 위험한 것이 될지라도 우리는 생성하고 있는 자아에 대한 외겸식임이라는 측면에서 판사와 사형 집행인도 임신부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정의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자. 하지만 세상의 정의에 뒤처지지 않는 철학자, 이 절대적 면책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철학자가 몇이나 될까?